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연관된 부분 찾기 단계입니다. 즉, 앞서 읽었던 그 문장과 그리고 왜라는 질문 던지기에서 밝혔던 그 이유 근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.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사과는 떨어진다 라는 문장을 읽었고 왜라는 그런 질문 던지기에서 중력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렇게 되면 이 연관된 부분 찾기 이 단계에서는 감도 떨어진다 라는 문장을 만약에 앞서 읽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문장을 읽었다면 그 문장으로도 찾아가 봅니다. 즉 연관된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. 사실 연관된 부분 찾기 이 단계는 1회독보다는 2회독에서 엄청난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. 왜 그러냐면 1회독에서는 사실 처음 책을 읽기 때문에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기억은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뒤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뒤까지 그 사고를 그 연관된 부분을 찾는 것을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2회독에서는 앞을 찾을 수 있으면 물론 뒤까지도 즉 책 전반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회독보다는 2회독 때 2회독에서 더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. 물론 공부 센스라고 하죠. 이런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1회독 하셨을 때도 책의 이렇게 후반부 제목만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노내고요. 보통의 분들이라면 1회독보다는 2회독에서 더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. 여러분 어떠신가요?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신가요?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금방 찾습니다. 만약에 연관된 부분을 찾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표시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좀 깔끔하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요. 좀 더럽게 보는 편이라서 저는 책 자체에다 이제 샤프로 이렇게 몇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고 간단히 적는 편인데요.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신 것 같아요.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방법도 괜찮고요. 이거는 각자 고유한 스타일에 따라서 각자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. 공부 끝판왕 나옵니다. 이제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. 약간 실망하셨죠? 보기 뻔한 말 하냐? 너무 뻔한 말 아니냐? 이게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교양서적을 읽는 게 아니라 수험서, 특히 교과서를 읽는 거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식적인 사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주변에서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소중함이 약간 퇴색된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고 패턴의 과정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.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 저희가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봤습니다. 즉 1단계, 2단계, 3단계는 이 4단계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. 지금 이거 하려고 1단계에서 내용을 이해했고 이렇구나. 그 2단계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. 3단계에서 연관된 부분을 찾았던 겁니다. 이 4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. 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이 주의해야 될 점은 1단계, 2단계, 3단계와 4단계 사이의 차이입니다.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단계 읽기, 2단계 왜라는 질문 던지기, 3단계 연관된 부분 찾기는 한 문장을 읽었을 때 하는 사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 4단계인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느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고요. 어느 한 전체 주제를 읽었을 때 하는 사고 패턴입니다. 즉 어느 한 주제가 마무리됐을 때쯤 하는 사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첫 번째 방향은 그냥 평범하게 이 문장 안에서, 이 주제 안에서, 이 단락 안에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 거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. 두 번째 방향은 한번 꼽니다. 한번 꽈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 주제와 연관된 이 책의 어느 다른 부분 아니면 다른 책의 어느 부분과 연관해서 내겠다. 연관성 안에서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는 겁니다.
제가 뭐라고 했죠? 이 4단계는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저희가 아까 3단계에서 뭐를 했죠? 연관된 부분 찾기를 했죠. 이때 바로 3단계의 위대함이 나옵니다. 연관된 부분 한번 생각하고 찾아놨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방향의 생각 패턴, 즉 내가 출제자라면 이 책의 어느 다른 부분 혹은 다른 책의 어느 부분과 연관해서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3단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도대체?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? 어려운 문제는 그 주제 안에서만 나오면 그건 난이도 하죠. 그 주제 안에서만 다 답이 들어있으면 그건 난이도 합니다. 응용된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. 연관을 시켜서 나오는 겁니다. 연관된 부분을 혼합시켜서 나오는 거예요. 응용해서 나오는 거죠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고 패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.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.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를 내겠다. 연관된 부분을 찾음으로써 그 연관된 부분과 어떻게 조합시킴으로써 문제를 출제해 봄으로써 미리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. 시험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쉬운 문제, 난이도 하는 다 맞춥니다. 이거 틀리면 좀 다음을 기약해야 될 수도 있겠죠. 쉬운 문제를 틀리면 어려운 문제를 맞히셔야지 합격을 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패턴은 반드시 중요한,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고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한 번 꼬고 한 번 더 꼬는 겁니다. 어떻게 꼬냐면 함정을 스스로 파보는 겁니다.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. 연관된 부분 찾기로 넘어가다 보면 잘못 넘어가면 사실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네 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출제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그 주제와 한번 조합해서 나라면 이렇게 함정을 팔 것 같아. 이거와 이 주제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함정을 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인데요.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책을 읽을 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.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. 이렇구나. 어느 정도 깊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왜라는 질문 던지기 단계입니다. 이 왜라는 질문 두 가지로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. 첫 번째로는 그 이유, 근거, 원인에 대한 분석하는 왜고요. 두 번째로는 맥락, 순서를 분석하는 왜입니다. 세 번째 단계는 관련된 부분 찾기입니다. 이 관련된 부분 찾기는 아까 어떤 방식으로 찾으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총 3가지 방향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재밌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